맥드 데드크로스까지 발생되면서 웅덩이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각오도 해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먼저 함께합니다. 디벨로몽님, 멤버십에서 얻은 원칙 덕분에 조정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이 31살에 주식과 비트코인 자산이 순자산으로 1억 돌파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함께 USD도 꾸준히 웅집했는데 현재 수익률 40% 찍었습니다. 라면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순자산 1억 이제 돌파하셨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87% 수익률과 1억 5,200만원 수익 중이며 국내 계좌는 72% 수익률과 84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수익까지 총 2억 1,000만원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 주식이 하락이 심상치 않았죠? 딱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 매수세가 매우 약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반대로 매도세가 늘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의 모든 섹터가 하락한 대체로 피바다인 모습을 볼 수 있고 빅테크가 그나마 잘 버텨주었다는 것과 엔비디아만 소폭 상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가 3일 동안 20% 상승하며 미국 증시 상승을 홀로 멱살 캐리했고 미국 증시를 혼자 떠받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떠받드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 미국 증시 상황을 우리가 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 공부해봐야겠죠? 가장 중요한 하락 이유는 잘 버텨주는 미국 경제와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 그로 인한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상승입니다. 자, 최근 둔화를 보이던 국채금리와 달러, 이게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왜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일까요? 여기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어제 발표된 호주와 독일 물가 발표입니다.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다시 반등하는 것 아닐까? 라는 우려가 생겨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저께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입니다. 이 부분 역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경제가 강하고 소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매파 중에 매파,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발언 때문입니다. 금리를 다시 올리는 가능성은 적지만 완전히 공식적으로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했죠. 추가로 인플레이션 둔화를 몇 개월 동안 확인해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라는 발언까지 던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축소시킨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바로 어제 미국 7년물 국채금리가 있었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더 저조한 성과를 보인 겁니다. 특히 해외 매수가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바로 해외 투자자 수요, 비중과 연결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 투자자 비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 어제 하락한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인데요. 바로 세일즈포스가 장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16% 폭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오면서 미래 불확실성을 불러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인해 현재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고 현재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매우 강력한 전고점 지지선, 여기를 뚫고 내려갈 것 같은 강한 장대 음봉이 출현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일즈포스의 폭락을 보면서 오늘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각오를 해두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맥드 데드크로스까지 발생되면서 웅덩이가 다시 한번 찾아올 수도 있다 라는 각오도 해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작은 웅덩이에서 끝나느냐, 작은 눌림만 주고 다시 상승하느냐, 아니면 쌍바닥을 찍으러 가거나 하락장이 시작되느냐, 이 부분이겠죠. 일단 비관론자들의 자료를 살펴보면 주봉 차트로 살펴봤을 때 기가 막히게 2년마다 RSI는 최고치를 찍고 그 이후 RSI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주가는 더 올라가면서 최고치를 찍는 공통된 2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관론자들은 이 이후에 보통 큰 하락이 찾아왔었다, 그러니까 올해도 큰 하락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비관론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곧 영상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이지만 바이든과 옐런 재무장관이 완화 정책으로 주가 하락을 막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락이 진짜 찾아온다면 대선 이유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바이든이라면 이거 지금 미국 주식 하락을 좌시하겠습니까? 무조건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싫어하던 가상화폐까지 감싸고 도는데 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만간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니 매일매일 제 영상 잘 챙겨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선도
50일선도 많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일선까지 웅덩이가 작게 생기면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강세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시선이 현재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큰 웅덩이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면 웅주보로 대응하겠지만 지금은 크게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를 확률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잠시 떨어질 수 있겠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오를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죠. 그러면 이런 썸네일과 내용을 보고 꼭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뭐? 웅덩이 올 거라고? 그러면 일단 다 팔고 저점에 매수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이 꼭 계실 텐데요. 자, 그러나 S&P 500 주봉 차트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 유동성 버블 강세장과 현재 AI 강세장을 비교해보면 지금 AI 버블이라는 얘기부터 지금 강세장은 버블이라는 얘기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강세장과 비교해보면 지금 AI 강세장은 SPY 기준으로 610달러까지는 올라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530달러쯤에 위치해 있죠. 즉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상승장이라는 겁니다. 또한 아직 다른 강세장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덜 오른 상황이기도 하죠. 덜 오른 상황에 기간도 평균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기에 좀 더 지속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바이든이 대선 때까지는 미국 주식의 하락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는 막대한 돈풀기를 지속하고 있고 연준 역시 QT 축소를 6월부터 진행하죠.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완화 정책까지 대부분 미국 국민들의 자산이 미국 주식에 몰려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바이든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미국 주식을 어떻게든 방어하고 어떻게든 더 상승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를 실어하면서 젊은 층 확보를 위해 감싸돌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항상 미국 대통령 사이클을 보면 대선이 있는 마지막 4년차는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데이터를 볼 수 있죠. 이건 바이든뿐만 아니라 과거 모든 대통령이 비슷한 심리라는 겁니다. 대선에서 성공하기 위해 마지막 대통령 4년차, 대선이 있는 4년차 때는 주식시장을 부양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웅덩이가 와도 기회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찾아오거나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하거나 또는 대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냐? 바로 올라도 대응할 수 있게 또 떨어져도 대응할 수 있게 우리는 이 두 부분이 가능한 오즈응접 투자자들이죠. 오르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 것이죠? 계좌 상승을 보면서 조금 떨어져도 21선에서 줍줍하고 떨어지면 웅덩이 매매법 매수 타이밍마다 오히려 좋다는 생각으로 싸게 줍줍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곧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인 21선 터치 일보 직전인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AI 관련주 강세 덕에 S&P 500보다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하거나 내일 PCE 발표 하락한다면 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언제 얼마 매수하는지 이번에 새로 들어간 스윙 투자 종목은 어떻게 더 매수하여 언제 매도할 건지 이 부분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공유드릴 텐데 이 혜택을 받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도 소중한 자산을 불리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셔서 이번 기회에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죠.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부동산의 레버리지, 주식 레버리지 뿐만이 아닙니다.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나 나에게 더 많은 이득을 주는 것은 뭐든 이용해서 극대화하는 것이 레버리지입니다. 여러분이 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소중한 자산을 더 불리는 것, 이는 여러분이 저라는 사람을 레버리지하는 겁니다. 저를 이용해서 멤버십 비용 그 이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멤버십을 가입하셔야 하는 거죠. 특히 월급을 받는 평범한 분들이시라면 부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로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상향하는 자산을 싸게 매수해서 최대한 오래 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투자금을 점점 더 늘리고 자산을 점점 더 늘려가는 과정이 투자인 것이죠. 이번에 작은 웅덩이가 발생한다면 그 기회도 잡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르면 무리해서 따라 매수하지 마시고 다시 웅덩이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